자, 그리고 어제 이 8차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이른바 벼랑 끝 전술도 나왔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변호인 측에서요,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들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그 어떤 임계점에 지금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인들의 사퇴 문제를 포함한 이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언급한 중대 결심이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자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 중대 결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는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하려는 것 아니냐, 또는 뭐 대통령의 자진하야를 의미하는 거냐, 여러 가지 이 의미들이 지금 해석이 나왔거든요. 예, 대리인단 뭐 총사퇴는 하나의 어떤 뭐 카드가 될 것 같고, 자진하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 공작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 총사퇴가 어떤 실익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보다 그게 좀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이슈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는 각종 심판에 관련돼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게 뭐 사인에만 해당되고 대통령 기관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 징계성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어떤 기관적 차원보다는 윤석열이라는 자연인을 대통령에서 파면한다, 이런 어떤 거기 때문에 사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변호사는 여기 또 뭐 제외된다는 이런 어떤 예외 조항을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경우의 변호사라는 것은 변호사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즉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잠재적인 변호사, 어떻게 보면 좀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던 요건만 갖추고 있을 뿐이지 변호사 등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외사항도 적용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 탄핵 심판에서 만약에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하게 된다면,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어떤 국민적 어떤 반발, 수용성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변호인단 총사퇴라는 경우는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의미할 수가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무언가 단호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압박을 하는 그런 기능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면서 여론전도 최고조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 변호인단 출범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헌법재판소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불의한 재판관 5명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고 파면시킨다면 그 5명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 변호인단 출범식 하는 것을 다 소상히 아시고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 주셨거든요. 국민 여러분들의 염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지지합니다. 자, 국민 변호인단 측에서는 가입자가 15만여 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6만이 넘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그 가운데 36%가 2030 젊은 세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청년층을 향한 격려 메시지를 전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구치소 접견을 했던 여당 의원들에게도 청년층을 향한 옥중 메시지를
전해 왔었는데 아마 젊은 층에 대한 호소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기각을 탄원하는 분들의 모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현재 2030 젊은 층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 부분은 이제 2030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은 4050이거든요. 네. 6070이 기득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4050을 기득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대 간의 어떤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탄핵이라는 재판, 형사 재판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힘을 주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본인이 일단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저 분들의 세력화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네. 두 가지 행위를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뭐 정확히 말하면 2030 남성층을 향한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는 전통적으로 2030 세대는 진보 성향이 높습니다. 이걸 연령 효과라고 하는데, 네. 근데 2020년을 전후로 해서 2030 세대가 남성과 여성으로 젠더에 의해서 좀 갈라지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2030 남성 세대들이 보수 성향을 띠는 경우가 좀 높아졌었는데,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2년 반 동안 이 갈라짐 현상이 다시 좀 완화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2030 남성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을 보이면서 작년 총선 때는 그 갈라짐이 다시 많이 예전처럼 회복됐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다시 2030 남성층들이 보수 성향을 띠는 이게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결집시키고 보수층의 이런 지지층으로 끌어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나 이런 전략이 좀 먹혀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